안녕하세요. HR 멘토스 이윤성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취업 역량 기본과정 시즌3 제7강에서는 경험으로 말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힘들어 하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최근 주요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 두 번째, 자기소개서란, 세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그리고 네 번째, 경험은행 작성하기, 이렇게 총 4가지 차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자기소개서, 자, 여러분 귀 넘어 귀 이랬는데요. 이력서 다음에는 더 조그만 뭐라 그러나요? 이거를 바늘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소개서 바늘기를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면접이라는 걸 넘어야 됩니다. 그 이력서는 저렇게 큰데 자기소개서는 정말 작죠. 그만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서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항목으로는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총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입사지원서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5가지 기본 항목을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최근 주요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이렇게 쭉 읽어드릴 건데요. 이 항목들을 보시면서 이 기본 항목에 전부 다 들어가는 항목이구나, 혹은 요새 최근 트렌드는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그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에세이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 총 700자 이내.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고요. 그냥 뭐 부모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하다 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최근 사회 이슈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성장 과정, 그리고 취업 이유, 그리고 직무 선택 이유라던가 기업 선택 이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본인이 가진 역량과 열정에 대하여 쓰시오. 자, 근데 여기에 또 뭔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연관된 경험 및 역량, 그리고 관심사항 등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위주로 근거에 기반하여 간략하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자, 열정과 역량을 쓰지만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열정과 역량 등을 쓰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이룬 가장 큰 성취 경험과 실패 경험에 대하여 쓰시오. 여기도 꼬리표가 붙었네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적고 그 경험을 통하여 본인이 느끼고 배운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위주로 근거에 기반하여 간략하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핵심 위주로, 근거, 자세히 이런 말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는 게 아니고 경험을 기반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본인의 10년 후 계획에 대하여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계획, 꿈, 비전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마찬가지로 핵심 위주로 근거에 기반하여 간략하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뭔가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 기본 항목 제가 5가지 알려드렸죠? 입사 후 포부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아마 금융권을 꼭 지원하지 않더라도 보셨을 거예요. 신한문예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쓰기 힘들지만 그만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다른 기업들, 다른 데 지원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원 동기 및 포부, 성장 과정, 수학 내용, 휴학 기간 또는 졸업 후의 공백 내용 포함하셔서 본인의 가치관 및 인생관에 영향을 끼쳤던 경험, 그리고 그 단체 속의 일원으로 거둔 성과,
동아리, 공모전 등에 대하여 주제별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신한은행 입행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지원 동기겠죠? 지원 동기 부분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최근 대형은행의 합병, 인터넷은행 등의 그 등장, 그리고 국내 은행권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거를 은행, 그 신한은행의 장점과 단점으로 기재를 하고 향후 취해야 될 전략에 대해 기술해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원하는 산업이나 기업, 그리고 지원 직무 등에 대한 동기를 엿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와 관련 있는 인문학 서적을 선택하고 그 책을 선택한 이유와 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주세요. 어떤가요? 네 가지 항목이지만 굉장히 항목도 어렵고 고민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항목이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지원을 할 때 관심 있는 사람만 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 관심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써서 제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은행 그리고 이 금융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뽑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만큼 공들여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이죠. 한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아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그 기준에 아모레퍼시픽이 적합한지 기술하시오. 2번, 현재 기아의 가장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며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자, 어떤가요? 직무가 또 나오네요. 저희 취업역량 기본 과정에 보시면 직무 강의도 있었죠. 직무를 모르면 저희가 자기소개서도 못 쓰고 지원도 못하고 면접도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항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주시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왜 필요한지를 정의하고 입사한다면 이러한 소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앞서 뭐 신한은행이나 LG전자, 삼성 같은 것들을 보면 본인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지원 동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아모레퍼시픽을 통하여 기아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 항목이었던 입사 포부 항목이겠죠? 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여기에 길이 있고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J제일제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CJ제일제당 및 선택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1, 2, 3번 있습니다. 선택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본인이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 직무에 지원함으로써 비전과 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CJ뿐만 아니고 다른 그 기업에도 지원을 하실 때 직무에 대한 동기를 쓰세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도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본인의 비전과 포부, 요 항목 3개만 기억하시면 지원 동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열정과 책임감으로 한계를 극복하여 최고의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번, 상황에 대한 설명, 2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및 결과, 3번, 배운 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제가 몇 개 이제 기업을 보여드렸어요. 이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공통점이 좀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뭘까요? 이 항목들 요새 최근에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경험과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지. 자, 기업에서 읽기 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 그 특정 기업,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기업에 입사를 위해서 작성하는 일정한 의도를 가진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고 여기에 입사하고 싶은 나를 소개하는 글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자기소개서는 그냥 나를 소개하는 글인데 재미와 감동이라뇨?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정말 수백 명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지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재밌다. 이 사람 뭐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러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스토리텔링, 우리 경험 있죠? 그거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가 통과되면 그 다음은 뭐죠? 면접이죠. 자,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 전형의 기초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보고 면접장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이 경험은 정말 내가 한번 질문을 받아보고 싶다. 자신이 있다. 이런 경험이라면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 면접에 들어가셔서 기초 자료로 면접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다. 자, 네 번째, 나만의 셀링 포인트를 강조하는 글이다. 이 셀링 포인트는 뭔가요? 여러분들의 강점, 직무 역량, 경험, 특기. 나 이런 것들 잘해요 라고 광고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쓰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요것만 명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한 글.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관심, 요거를 잘 나타내셔야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총 5가지 항목, 기본 항목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과정, 성격의 장점, 단점,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네 번째 입사지원서 동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사 포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기본 항목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이 5가지에서 질문들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 각 항목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장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 과정은 물어보는 의도가요. 지원자의 유년 시절 성장 환경은 어땠는가? 이거를 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여러분들의 스토리, 경험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 경험이라는 거는 뭐 칭찬받았던 경험이라던가 무엇인가에 몰입했던 경험, 그리고 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나는 이게 좋았다, 흥미가 있었다,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뭐 산업이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특별한 가르침이나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준 멘토나 은사,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명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짧게, 그리고 그 부모님으로 받았던 영향, 그 나에 대한 얘기를 길게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과정 예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되 맡은 책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 아래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자, 어때요? 부모님 얘기를 썼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부모님 얘기로 다 채운다는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쓴 것처럼 부모님 얘기 간단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본인 얘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 책임감 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래에 경험을 통해서 쓰시는데요. 뭐 한번 함께 보실게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제 학창시절은 늘 사람들과 함께였다. 중학교 때 방송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무실의 유행가, 뭐 사랑한다 친구야 등 신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나는 교내 분위기 메이커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만큼 학업에도 숙명이 남달라서 연필로 찔러도 모를 정도로 수업에 집중했고, 특히 시험 기간은 지독한 이중생활의 연속이었다. 자, 어때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유년 시절의 지원자의 그런 근성,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도록 자신만의 스토리,
나의 얘기를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만의 진솔한 경험을 토대로 엮어간 성장 스토리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쑥 잘 읽히고 잘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성장 과정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낮엔 친구들과 이제 열심히 놀고, 밤에 내일 치를 시험을 위해 밤을 새워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면 친구들이 너 같이 놀았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이러면서 천재라고 축켜 세웠지만 저는 천재라는 칭찬이 좋지는 않았다. 그 천재라는 말은 며칠 밤을 지새운 나의 열정, 노력, 내 책임감이 이렇게 잘 안 녹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썼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때는 두 가지 표현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두 가지 표현은 여러분들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장점은 뭐 한 가지에 몰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먼저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몰입했던 근거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두 가지 표현하시고 근거 있는 사례 또는 이유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점은 부각하되 단점은 인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술하시는 건데요. 이 단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을 부각시키면 오히려 역효과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장점처럼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고 단점을 쓰시고 나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노력을 한다. 그리고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성격의 장단점은 여러분들 이 지원자의 직무와 지원자의 이 성향이 얼마나 맞는가 요거를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직무를 고려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영업직을 하고 싶은데 뭐 나의 단점은 소심한 성격이다. 이렇게 쓰시면 영업직으로 뽑힐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이기 때문에 직무이기 때문에 못 뽑히겠죠. 그런 것들도 염두하셔가지고 성격의 장단점 쓰셔야 되고요.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다른 친화력과 인적 네트워크라는 이제 소제목이 있고요. 소제목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친화력이 장점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저의 또 다른 장점은 동아리의 오비 선배부터 학과의 새내기까지 학번을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1예로 어때요?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저는 낯선 모임에서 사람들과 처음 만나도 대화를 주도하며 빠른 시간에 친해지곤 한다. 뭐 각종 개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 두 가지 표현을 했고요. 사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 강한 자기 주장의 필요성. 저의 성격의 단점은 둥글고 모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대인감각이 있어서 가끔 제 의사를 100% 내세우지 못하고 적정선에서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내 의견 잘 못 내세운다 이런 것들을 예시로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하려고 한다 라는 걸 썼죠. 성격의 장점도 될 수 있는 경우를 단점화 해가지고 적절히 표현을 했고요. 단점 보완 제시 노력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학창시절이고요.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기본 항목이 아닌 다른 경험에서 보면 뭐 열정을 다했던 경험을 쓰시오, 실패했던 경험을 쓰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학창시절의 경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학창시절 경험은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를 보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학생활 동안 했던 모든 경험을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던가 직무라던가 산업과 관련된 경험을 쓰시는 게 바로 맞고요. 수많은 학창시절 중 경험 중에서도 직무와 핏된 거를 쓰시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대학 시절 경험을 위주로 기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유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은 어때요? 성장 과정에 쓰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창 시절에는 대학 시절 경험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 동안 경험했던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르바이트, 해외 연수, 공모전, 국토대장정 굉장히 많죠. 이런 활동들을 전부 다 이제 실예로 들어서 그걸 학창시절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는 뭐 한 게 없어요. 저는 경험한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수업 때 뭐 팀 활동을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활동을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경험을 단순 나열만 한다면 어때요? 이 인사 담당자들이 보고 아 했구나. 끝이겠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얻었고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직무에 필요한 경험을 뽑아서 쓰시는데 그 경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스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경험을 할 때 나의 상황은 어떠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깨달았는지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떻다? 희망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성과를 낸 경험을 쓰시오 라는 예시였는데요. 볼까요? 일단 소제목을 적었고요. 생방송 추적 10분 이런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제목이죠. 대학 입학 후 그간의 학교 생활에서 누릴 수 없었던 온갖 자유를 즐기게 된 저는 이러한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 그 각종 공모전 포스터였다. 2학년 때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팀의 리더로서 그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탓에 팀원이 해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공모전에 뭐 많이 지원을 했고 많이 경험을 했다 정도까지만 쓰시거든요. 근데 어때요? 무슨 아이디어 공모전인지까지 쓰셨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팀워크 유지를 위해서 일단은 장애 요인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일단 썼고요. 자, 그 다음 2009년 11월 학교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나가서 공모전 때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전에 실패했던 걸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팀 활동을 했다. 여기서 나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팀원들을 일단 찾아 나섰고 그리고 남녀 황금 비율로 2대2로 팀을 구성했고 이러이러한 주제로 창의성을 위해서 모두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어때요?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활동, 나의 경험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팀 활동한 결과 생방송 추적 10분 이렇게 이름 아래에서 발표를 연습을 했고 잘 마칠 수 있었다. 가끔은 철두철미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해 저희 팀은 당당히 3위 입상하였습니다. 팀 활동 결과에 대해서 등수, 그죠? 구체적인 숫자를 함께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고 힘든 경험에 대한 예시였는데요. 자, 이것도 소제목이 있네요. 어쨌든 우리의 목적지는 러시아다. 러시아에서 했던 뭔가를 쓴 것 같아요. 어때요? 호기심을 유발하죠? 자,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큰 에너지를 발산케 하고 그에 따른 실패는 다시 또 시도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갖게 합니다. 대학 3학년 시절 뜻이 맞는 친구들과 러시아 해외 봉사단을 창단을 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뭐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5달 동안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갔고, 뭐, 이러이러한 봉사단의 뭐, 뜻과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몇몇의 팀원들이 도중을 하차했다. 나 또한 뭐 상실감, 좌절감을 갖게 됐다. 어때요? 스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죠. 내 상황은 어땠고, 내게 주어진 과제는 어땠고,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어땠는지를 썼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장 학생과 여타 임원진 학생들을 다시 독려를 해가지고 새로 준비를 했고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러시아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결과를 얘기를 했죠. 자, 요 내용들, 4가지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어때요? 아, 이 친구 되게 행동이 있고, 그죠? 열심히 발로 뛰어서 했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가 할 일은 찾아서 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요런 자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의 경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성공 경험은 작년 여름 온라인 마케팅 회사 인턴으로 일하면서 의뢰회사가 앞으로 하게 될 광고에 대해 관하여 제안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입니다. 어떠세요? 2가지식으로 썼죠. 예,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 법칙해서 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과제를 받았고, 어떤 액션을 취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그거를 착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다른 엘리베이터 회사와 그 의뢰회사의 광고에 어떤 차이가 있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 방법인지 구상해 보았고, 엘리베이터 관련 잡지사에 전화를 걸고 포털 사이트에 전화해서 광고 비용을 물어보는 등 직접 부딪히며 광고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에게 뭔가를 과제를 제시를 하면 바로바로 행동을 할 것 같죠? 그런 인상을 심어주시면 되고요. 자, 중간중간 대리님께 어느 점이 부족한지 체크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안서에 매달린 결과 차장님께서 흡족해 하신 제안서를 만들 수 있었고, 결국 그 광고권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네요. 그죠? 내가 이거를 성공을 했다. 난 이러한 성취 경험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인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몇 건의 광고권을 더 따낼 수 있었다. 이러한 보람이 있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일을 시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경험. 내가 친구들과 놀거나 뭐 공부를 했거나 라기보다는 일을 했던 경험, 요게 이제 직무와 맞는 경험 쓰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쓴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아주 잘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지원 동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최근 자기소개서 트렌드 항목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있죠. 직무, 그리고 지원 동기. 우리 회사에 왜 관심이 많나요?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자,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쓰실 때 가장 힘든데요. 지원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원 동기라 하면 어떤 건가요? 여러분, 그리고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사 이러이러한 회사잖아. 이 일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 이게 좋아서 지원해. 여기에 관심이 있어. 이런 활동들을 했어. 라고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없다면 묻지마 지원자임을 티내는 거예요. 저는 뭐 은행에 지원을 해도 되고요. 뭐 전자전기 회사에 지원을 해도 되고요. 화장품 회사에 지원을 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우리 회사 굳이 아니어도 되니까 당신은 우리는 안 뽑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 있게 나는 이 회사에 관심을 갖는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가지 정보 꼭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 계기. 여러분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셔가지고 뭐 최근 이슈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나는 이래서 관심이 있었다 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의 직무 적합성. 요 두 가지 내용 꼭 쓰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 회사에서 이 지원 동기를 통해서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왜 이 직무를 택했는지, 요걸 가장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쭉 있으면 지원 동기를 제일 먼저 본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회사 관심 없다 그러면 다른 항목은 읽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 지원 동기 부분에 가장 공을 들여서 쓰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사후 포부 항목이고요. 입사후 포부 항목 보셨죠? 뭐 이 직무에 대해서 뭐 미래 계획을 쓰시오, 10년 후 계획을 쓰시오,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사 포부는 저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두루뭉실하게 쓰는 것보다는 뭐 입사 후에 바로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내 뭐 인생의 목표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직무와 관련된 경력 개발에 관련된 포부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기술하실 때 여러분들 뭐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이렇게 기한을 뭐 두고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입사 포부에는 내가 어떤 커리어 목표를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요 두 가지를 꼭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허설을 마치고 본 무대에 도약하고 싶습니다. 기업은행에 지원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은행에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뭐 대한민국 넘어 세계 금융의 축을 담당할 글로벌 선도 금융기관인 이 은행은 제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허설을 마치고 본 무대에 도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기업은행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 은행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이 은행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뭐 삼성전자에 지원한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술술 읽히죠. 자, 지원 동기 묻지마 지원자임을 티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산업 혹은 우리 은행, 우리 기업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바로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원 동기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뻔한 내용.
그리고 다시 한번 했던 내용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잘된 예시 한번 볼까요? 자, 14세 소녀 자라를 만나고 자라를 꿈꾸다. 우리 회사 14살 때 우리 회사를 만났다고 볼 수 있겠죠.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지구 반대편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 여행을 시작할 때 여기에서 자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지원 회사의 연관성 썼고요. 정확히 11년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건 자라의 엄청난 매장 규모와 한 매장 안에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제품 등 토탈 컬렉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당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자, 어떤가요?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 매장에 가봤구나. 이런 것들을 쓴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항목에는 안 넣었지만요. 아직도 이때상 가방을 갖고 있다. 이런 항목도 같이 썼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이제는 입사 지원서 포부, 입사 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 후에는 멘토를 통해서 영업 전반의 지식과 중요함을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 탐구하는 적극적인 사원이 되겠다. 그리고 영업 제안서를 쓰겠습니다.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이런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영업 전략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PB를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연차마다의 가압을 제시해 최고의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때요? 입사 후보가 전부 다 그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영업 제안서를 쓰겠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자, 여러분들 행동적인 거를 보여줄 수 없고 그냥 잘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뭘 하겠다, 뭘 쓰겠다, 행동 지향적인 목표를 기술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입사 포부에는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쓰시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총 5가지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입사 포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이 기본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놓으시면 이제 지원 직무 그리고 지원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험은행을 일단 만드시고요. 이 경험은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는 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 경험은행에서 희망 직무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을 먼저 추려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 경험, 사례, 그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례를 통해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스타벅책을 통해 적으세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의미 있는 경험을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그 구체화하신 다음에는 그 경험이 주는 시사점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 경험을 직무 역량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책임감을 얻었다. 성실함을 얻었다. 열정을 얻었다. 이런 것들, 순간 몰입도를 얻었다.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셔서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기소개서 항목 쓰실 때마다 자, 경험은행에서 조금씩 꺼내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경험은행 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구분은 대학교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그리고 그 경험의 주체는 공모전을 했던 경험이고요. 경험의 내용은 마케팅 경진 대회였는데, 여기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고, 5명으로 구성된 팀의 리더, 내 역할, 그리고 여기서 주는 시사점, 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필요 전공을 추출해가지고 인턴십을 통해서 팀원을 모집을 했대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리더로서 조직원들의 그 역량을 파악하고 조율 역할을 해서 이게 되게 리더십 그리고 중요성 이런 팀원들이 조율하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마지막에는 이 상금을 봉사단체에 기부를 했다. 총 4가지 시사점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역량, 직무 역량으로 만약에 바꾸시면 내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어때요? 창의력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전공을 추출해서 인터넷에 이런 전공이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리더십. 그리고 조율했던 것들은 문제 해결했던 거. 그 다음에 상금을 봉사단체에 기부를 했다. 봉사까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통해서 경험 이제 기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제가 스타벅책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험을 기술할 때는 요 4가지 법칙으로 쓰시는 게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STAR 이렇게 해서 스타 법칙이라고 해서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수행한 과제나 과업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이 과제나 과업을 딱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경험을 쓰실 때, 특히나 자기소개서에서 이 경험을 쓰실 때는 요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 성장 과정을 이 스타법칙으로 쓴 걸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초등학교 시절 음악을 가르치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생들에게 클래식 CD를 만들어 주겠다고 총무인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총무, 초등학교 때 총무인 내가 받은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과제를 받았냐?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앞에 공 CD 1,000원씩 하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너가 사와 라고 했는데 공 CD가 너무 비쌌던 거죠. 좀 더 CD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전자상가 가게에 들러서 아저씨 50개 살 테니까 조금 싸게 해주세요 라고 흥정을 했더니 CD 한 장당 5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었고 남은 돈으로 학급에 아이스크림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무로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고 박총무라는 별명을 얻었다. 좋죠. 이런 경험을 통해 원가 개념과 자금 관리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학창 시절이 아니고요. 성장 과정부터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성장 과정 때 뭐 성실함을 배웠고요. 잘 지냈습니다. 저는 뭐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거를 물려받았고요. 라고 쓴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과 이렇게 스타법칙으로 쓴 성장 과정, 어떤 사람을 더 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그죠? 자, 후자에 속하실 거예요.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원가 개념과 자금 관리의 중요함도 알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은행에서 혹은 이 원가 재무팀에서 뽑아가고 싶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애초에 딱 컨셉을 잡고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제가 예시도 한번 보여드렸죠. 요새는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도 책에도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잘된 자기소개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쓰신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은행 만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 자기소개서 트렌드는 뭐다? 직무랑 경험 그리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다. 이거 명심하시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다음 면접 관문 있죠. 면접 관문으로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7강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죠? 예, 면접이 남았죠. 다음 8강에서는요. 취업의 두 번째 관문인 면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